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1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이 조직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검찰 대신 옥상옥을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추진을 했죠. 그래서 제대로 이것이 야당의 반대로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을 구설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같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저지를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을 했고, 그 충돌 사건에 의한 이 기소가 이루어져서 그게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죠. 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벌금형을 받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수처가 그 이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 쇼핑을 하고 민주당의 지침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공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데 공을 세웠는데, 그 공수처가 다시 한번 이재명 지금 해체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몰리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에게 공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죠. 정말 하는 일 없이 국민 세금만 먹는 세금 먹는 하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검사만 25명입니다. 수사관들은 더 훨씬 많고, 5년 동안에 기소를 한 것이 겨우 6건. 25명 검사가 수사관들을 다 거느리고 지휘를 하면서 기소한 것이 6건. 그 다음에 2명만 구속에 성공. 그리고 확정 판결을 2건 받았는데 모두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5년 동안 예산은 776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기소 한 건에 125억 원이 들어갔다. 박지원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전남에 있는 해남 그 지척만도 못한 실적을 내면서 돈은 776억 원이나 썼다. 자, 그리고 그러다가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지만은 제대로 일을 한 게 없는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영장 쇼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수사권 논쟁도 불이 붙었지만은 어쨌든 기여를 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런 국정감사에서 정말 하는 일 없이 776억 원 세금만 낭비했다는 질타가 쏟아진 데다가 최근에 해병특검에서 오동훈을 소환 조사를 했고, 공수처장 오동훈을 소환 조사를 했고, 또 부장검사들을 2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죠. 바로 자기 식구 봐주기, 이것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생존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지기현 부장판사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기소한 지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거죠.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갑자기 들어갔다. 이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금 그런 접대가 없었다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자, 공수처가 최근에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보를 했다. 택시 앱, 그러니까 택시를 콜한 거죠. 택시를 부른 건데, 그것을 압수를 한 이유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하고 서울 청담동의 주점을 방문한 2023년 8월 9일 이동 동선 시간대를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지금 갑자기 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법원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자, 그 계좌하고 신용카드까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사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법원에서. 앱 기록이야, 또 택시 앱 기록이야. 그럼 한번 들여다봐라 하고 준 거고, 보통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거의 다 내줍니다. 내주는데, 이 계좌하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계좌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또, 이 기각을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그때 발표를 했고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검증도 받았죠. 9월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했습니다. 그때 해당 술자리와 지기현 부장판사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동석자 진술, 그러니까 2명의 그 후배 변호사에 의하면은 1차 식당에서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뒤에 동석자 중 A 변호사의 안내로 해당 업소를 방문을 했고, 지 부장판사는 술 한 병이 나온 뒤에 한두 잔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재판이 있어서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동석자들이 진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앉아서 술만 한두 잔 마시고 이제 여성 종업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 본인이 내일 재판에 있어서 먼저 가겠다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의 식사값은 본인이 냈지만은, 지 부장판사가 냈지만은, 그 2차 유흥조점 술값은 17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지 부장판사는 갔기 때문에 남아있던 후배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결제를 한 것이 확인이 됐다. 이거 그 카드 가지고 다 확인을 했겠죠. 사용 내역 가지고.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어도 그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을 하지만은 세 사람이 17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마저 지기현 판사는 먼저 가서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가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고소고발이 돼 있으니까는 지 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사건과 관련한 대화 이러니까 마치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 민주당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섞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것은 올해고, 그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재판과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연결된 것처럼 처음에 의혹을 제기할 때 교묘하게 말을 섞었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지불한 돈이 170만 원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 공수처가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막연한 추측이죠. 가정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일부는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6개월 만에 갑자기 나서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을까? 자, 일단은 존재감, 본인들이 존립 자체가 지금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본인들이 공수처 자체가 이 대병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재명 정권의 하명이다. 일종의 하명을 받아서 이 시점을 택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권에서 믿지를 못하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1심 선고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 모든 그 프레임이 다 한꺼번에 깨지는 겁니다. 1심 선고이긴 하더라도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게 맡겨놓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그때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재판부가 위헌 논란이 휩싸이면서 잘못하면은 역풍을 맞고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쪽으로 가져갔을 때,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에 가져갔을 때 나중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기존 법원에 지금 맡기려고 하는데 직연은 못 믿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직연을 대신 다른 판사에게 맡기는 방법을 아마 강구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연 부장판사가 지금 그 내년 그 1, 2월에 발표되는 법관 인사이동 때 인사이동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직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구형을 올해까지 다 끝내고 이 1심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하는 로드맵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를 이끌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죠. 법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 법원의 정기 인사 전 본인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법원의 정기 인사 전인 내년 1월 12일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하면은 지금 막바지 심리를 다 서둘고 뭐 선고문도 작성을 하고 막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물을 분석을 했다. 이러면서 확인을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를 또 소환을 하고 계속 소환을 하고 하면은 직위원 판사가 이 재판에 전념을 할 수가 없겠죠.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인사가 일어나서 재판부가 변경되면은 다른 재판부는 직위원 판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부가 새로 변경이 되면은 기록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건 기록 다 검토를 다시 다 하면 시간이 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재판부가 바뀌면은. 자, 만약에 6월 3일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에 앞서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가 무죄가 만에 하나 나오면은 민주당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연 그 가능성을 직연 판사가 무죄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처음에 특별재판부 내란 재판부를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직연이 다른 법원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기 그 구속기간이 1월 18일 날 만료가 되죠. 6개월 내에 1심이 안 나오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을 한 상태가 되면은 또 본인들이 이 여론상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해서 구속 연장을 시켜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시켜놓고 1심 재판을 뒤로 미루려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맡기려는 자 그런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지금 그 분석들이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소환 같은 그 강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재판부가 변경 돼 버린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로 또 하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표적 수사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에 눈박혀 나면은 현직 부장판사, 재판을 진행 중인 현직 부장판사라도 언제든지 소환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재명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 재개를 감히 판사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 김대웅 그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대장동 일당들에게 어쨌든 뭐 항소를 저지를 했지만은 철퇴가 내려지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것이 내년 내년 그 법관 인사 이후에 새로운 판사가 5개 재판부 중에서 새로운 판사가 들어서서 재판 재개를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상황에서 정권 눈밖에 나면은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라도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공수처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그래서 뒤에 또 이재명 정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